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우리 몸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 바로 피부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맘때 더 주의해야 되는 피부 질환이 바로 건선인데요. 오늘은 건선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건조할 때 더 악화되는 피부 질환들 그중에 하나가 건선이라고요. 그렇죠. 많이들 찾아오십니까? 네, 많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음.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건선이. 네, 장기적인 이제 그 관리가 좀 필요하신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좀 괜찮으셨다가 네. 이제 가을 되면서 한두 번씩 오셔서 약 좀 또 올라올라 그래요. 그래서 약 지어 가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피부 질환이 특히나 금방 낫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는 단순히 그러니까 피부 위에 진피층, 표피층의 염증으로 보기보다 내인적인 요소 안에 있는 면역 체계라든지 음식 또 기타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피부라는 것이 항시 바깥의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안 낫죠. 건선이 특히나 이맘때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건선이라는 거 건조하다라고 느껴져요. 이 네. 질환 이름 자체에서 네. 어떤 겁니까 정확히? 이제 건선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이제 인설, 비듬 때문입니다. 오. 저희가 머리에서 이렇게 비듬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두껍고 반짝반짝거리는 굵은 이제 비듬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한문으로는 인설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 이제 구진처럼 물론 무슨 발진이죠. 일반 열감기 때 나오는 발진처럼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뻘겋게 판상으로 넓게 동전 크기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렵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렵지는 않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특징은 이제 그 비듬이죠. 그럼 머리에 발생하는 거예요? 전신에 마찰이 많이 되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이 생기는 데는 이제 무릎, 팔꿈치 또는 이제 엉덩이 같은데 또는 이제 접히는 부위의 겨드랑이, 항문 부위, 또 손끝 이렇게 외부와 접촉되는 부위에 이제 주로 발생하게 되죠. 비듬이라는 게 머리에만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비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피부가 탈락하는 모든 저희가 이제 목욕을 하기 때문에 비듬을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내 피부가 갖고 지금 있는 피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벗겨집니다. 28일이라고 보통 주기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한 50대 60대 가면 한 3, 40일까지 늦어지기도 합니다만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목욕할 때 대부분 쓸려 가거나 옷에 내복에 이제 쓸려서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두피는 이제 까만 머리에 하얀 게 나오다 보니까 대비가 많이 돼서 주로 이제 머리 비듬만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선이라는 게 왜 발생을 하는 건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면역은 주로 이제 백혈구 같은 것들, 뭐 대식세포라든지 여러 T셀, B셀, NK세포 등등등 호중구, 호상구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협업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들어왔을 때 방어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면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 면역 세포들이 이제 내 세포인데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좋은 애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관절에도 생기고 피부에도 생기는데 특히 피부에 있는 표피 세포를 이제 적군으로 오인해서 공격했을 때 얘들이 28일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그 전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또 떨어져서 아직 각질화돼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밑에서 자꾸 만들어서 올립니다. 밀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층층이 겹겹이 쌓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그것이 껍질처럼 벗겨지면서 비듬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부위를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손톱에도 건선이 생길 수가 있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손톱에도 생겨요? 네, 많이 생깁니다. 손톱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 두피 머리 그 나는 자리 있죠. 그 부위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손가락 발가락에만 특이하게 또는 손바닥 발바닥에 특이하게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손톱을 우리가 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손톱 인근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오래 노출되게 되면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2 한 30% 정도는 관절염으로도 가거든요. 이제 그 관절염처럼 관절 속에까지 이제 피부가 남이세포라고 이제 임파구가 공격을 하면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손톱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선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심해지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함께 올 수 있다.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기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으로 이제 다른 증상들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동시에 서로 이제 건선이 당뇨를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 직접 유발을 되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관절염이 되겠죠. 그럼 그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성 관절염이어서 이제 피부 손이나 손가락 관절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손가락 관절에 뻘겋게 건선이 그냥 딱지가 막 앉아가지고 보기 싫게 있으면서 관절이 변형되고 부풀어 오르고 이제 그러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질환이 이제 가장 많이 유발된 합병증이죠. 오늘 시작하자마자 3분 정도가 물어보신 게 전염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전염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돼 속에서 문제를 발생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비듬이 막 자꾸 그래서 옷 벗을 때 후루룩 떨어지고 막 하니까 이제 불결해 보이고 하지만 크게 불결한 것은 아닙니다. 내 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옮지도 않고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건선이 있으신 분들이 목욕탕에 네. 가시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러면서 탕에 들어와. 네.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되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인설이 보긴 좋지 않. 뭐 비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가 비듬이 들어온 건 아닌데 비듬이 떨어지면 이제 불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몸에서 나간 노폐물, 빠져나간 찌꺼기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목욕탕 같은 데 가는 것을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건선 환자분이 목욕탕 물은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주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온수에 담그는 건 보습을 위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지만 대중 목욕탕에 이렇게 그 뜨거운데 가시는 것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 집에서 이렇게 그 샤워를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통 건조한 피부에 스팀을 쬐준다 그러잖아요. 네. 약간 뜨거운 기운 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뜨겁진 않고요. 따뜻한 이 좋습니다. 보습이 좋은 것이고 또 이제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것이 좋고 이 정도의 습도를 권장해 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건선이 더 잘 발생하는 피부 타입도 있습니까? 우리가 중성, 뭐 건성. 타입이라기보다 유전적인 소인을 띱니다. 유전적인 예, 소리. 유전자적으로 어떤 유전 패턴을 갖고 있을 땐 건선이 오고 또 건선이 왔을 때 어떤 유전자 패턴이 또 있으면 이제 건선 관절염 가는 것도 유전적인 패턴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건선이면 나도 건선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유전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낫는 것이지 꼭 이제 대물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에 대한 부분이 유전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가요? 회복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발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자가 면역 상태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타고나서 그런 유전자형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체 인구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는 한 2%에서 3% 정도 되지만 이제 국내는 한 좀 동양인이 좀 덜 발생합니다. 한 1,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제 주변에 많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라는 통계 결과를 듣는데 제 주변에는 건선이 많거든요. 건선과 또 이렇게 오해할 만한 피부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어떤 게 오인들 만나는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타날 때는 이제 그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는 것이 또 건선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바닥에 이제 나타나는 그 뭐 우리가 무좀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장풍이라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건선에 의한 이제 그 농포성
염증이 있습니다. 하고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한쪽은 농과 통증이 있고 건선은 그렇지 않은 아장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이 아니고 진물이죠. 그리고 엄청 가렵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는 다른 아토피 같은 것들하고 또 유사하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이거 인설이 많으니까 뭐 이렇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주부습진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건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두 가지도 좀 헷갈립니까? 이런 문자 주셨네요. 그럼요. 많이 헷갈립니다. 그 습진은 이제 사실은 어떤 특별한 병명이라기보다 이제 가렵고 그리고 이제 빨개지고 그렇죠. 그리고 붓고 이런 세 가지 갈라지는 것들. 증상이 있는 모든 피부염을 다 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초반에는 주로 물집이 부기가 있다가 후반에는 태선화 과정이라 해서 색소 침착과 딱딱해지고 색소가 침착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합니다만 모든 피부 증상이 이제 사실은 습진형이고 비습진형으로서 습진이 아닌 피부 질환이 소량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부습진은 이제 주로 가렵거나 트거나 이런 이제 증상이 주로 있으신 피부 질환인 것이고 건선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제 주로 손바닥에 나타났을 때 통증이 동반되고 또는 농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제 발생했을 때는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진단상으로는 전혀 다른 질환이 되는 거죠. 통증, 피부 질환의 통증이라 좀 연결이 안 되긴 해요. 어떤 식으로 아파요? 당연히 이제 통증 갈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손에 상처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연필 깎다가 손을 베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피부 질환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가렵다를 연상하는 그쵸. 경우가 예, 많은데 예. 통증이 있는 피부 질환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처음엔 가려움이 살짝 오지만 통증으로 주로 발생하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내 몸의 신경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이라서 통증이 꽤 심한 편에 속합니다. 건선 같은 경우. 지금 여러 번 이제 조금 나눠서 건선의 증상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단 총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내가 피부 질환이 좀 생겼는데 이렇다면 건선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증상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설이죠. 굉장히 많이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퍼지거든요. 주변으로. 그렇습니다. 긁거나 뭐 떼수건을 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마찰을 준 부위를 또 내 몸의 임파구들이 이제 적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또 침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퍼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고 인설이 많다. 이렇게 이제 그 빨개진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 느껴지신다면 그 중에서 다른 질환은 그렇게 인설이 비듬이 많이 생기지 않고요. 이게 층층이 쌓여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덕지덕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피딱지들 생기면 이제 그 높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층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 금방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선이라고 하면 왜 건조한 피부에 잘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군요. 물론 이제 습도와 관련돼서 인설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건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치합니다만 이제 건성의 반대말은 습성이 아니고 이제 지성이잖아요. 이제 기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건선은 이제 수분이 마르면서 이제 진피층이 자라 나오면서 딱지가 않는 특징이라서 좀 혼선.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오타를 써서 건성으로 또는 건성을 건선으로 오타를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 건성 습진 이것을 건선과 유사하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방에서는 이제 그 염증의 상태에 따라 이제 막 극성기로 올라올 때는 이제 한방에 금은화 연교 계열의 약들이 있고요. 또 이제 소풍산이라는 아주 잘 듣는 약이 있습니다. 증세가 많이 가라앉죠. 실제로는 이제 의과적으로는 이제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방에서도 사실 재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만 제가 과거에 쓰신 분들 중에도 뭐 몇 년째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전자적으로 이제 충분히 그렇죠.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염증 상태의 금은화, 소풍산 뭐 이런 계열을 쓰고 또 이제 체질적으로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혈
혈액이 이게 열이 자꾸 생기고 몸에서 이제 혈열이 생기거든요. 그 열을 꺼주기 위해서 보혈제, 사물탕 계열의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재발이 확 줄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치료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치료를 할 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거의 약으로 이제 면역계라는 것 자체가 내부에 이제 골수나 흉선이나 이런 이제 림프구를 행성하고 이제 그 하는 요소들이어서 내장에서 직접 컨트롤 들어지지 않고 근골격계처럼 외과적인 처치에 의해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선 치료를 받고 나서 흉터가 남았다. 네. 근데 흉터가 내가 좀 뭐 얼굴이나 뭐 이렇게 팔, 뭐 손 이런 쪽에 너무 노출된 곳이라서 나는 흉터를 좀 없애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처치를 했을 때 그 처치 자체가 자극이 돼서 건선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선 자체가 굉장히 그 난치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게 화상 흔적처럼 뭐 색소를 지우고 이런 치료보다는 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건선 치료를 받고 싶은데요. 병원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뭐 어느 병원을 가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없으면 이제 의과적 한방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양방 의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는 거라서 또는 이제 물론 이제 건선의 종류에 따라서 물방울 건선 같은 경우에 이제 서양약에서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금은화 연교 계열의 이제 약을 소풍활혈탕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처방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한방도 비슷한 처방을 쓰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치료 경험이 있으신 그 한의사나 의사시라면 비슷한 처방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수분 크림을 바르면 낫는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도 맞나요? 수분 크림을 발라서 나으셨다면 아직 건선이 되지 않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건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버즘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선을 볼 때 마른 버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형태를 동반하는데 거기에 층층이 캐가 쌓이는 것이 이제 건선인데 버즘의 형태일 땐 이제 우리가 수분 버즘은 사실은 그 피부염 자리에 곰팡이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곰팡이도 내 면역이 좋으신 분들은 수분만 잘 유지해서 저절로 낫거나 한번 그 인설이 벗겨지고 나면 말끔하게 낫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술이라든지 어떤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독성으로 일시적으로 버즘이 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맘때쯤 건선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하고 싶은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습도에 대한 거거든요. 가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을 좀 자주 해주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럼 바깥에 꽁꽁 싸매고 나가지 말아야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피부 건강에 좋은 것은 햇빛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외선 치료를 또 별도로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오래 하시는 건 아니고 목욕은 15분 내지 20분 미지근한 물로 햇볕은 5분 내지 10분 매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피부의 건강 자체를 올려주시는 노력을 경주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건선에 대해서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